안녕하십니까. 원하는 것을 인터뷰하는 원톱입니다. 오늘의 게스트는 두 분이신데요. 첫 여성 게스트입니다. 와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금융회사 9년차 직장인 전승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6년차 이예현입니다. 지금 금융의 회사를 다니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융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나오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좀 다른 분들이랑 특별한 케이스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이 저희처럼 다른 방법이 옳은 건지 그런 걸 좀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. 네,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약간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안 갔다. 그럼 약간 뭐 날라리, 양아치, 이럴 수 있으니까. 사람들의 인식이 왜 안 갔지? 음.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궁금해요. 그 고등학교의 유년 시절은 어떠셨는지. 저희는 진학 자체를 중학교 때부터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취업이 거의 8, 90% 시험 연계를 바로 해주고 나머지 한 10% 정도는 이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따로 이제 반을 개설을 해서 그 친구들은 대학을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케이스예요. 저는 중학교 때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어가지고 중학생 때부터 이제 학원을 좀 다녔어요. 그래서 뭐 메이크업 자격증, 분장 자격증, 네일아트 자격증을 중학교 2학년 때 다 취득을 하고, 그다음에 뭐 헤어 뭐 머리 닦는 법이라든지 이런 업스타일링 방법도 다 중학교 때 자격증을 다 취득을 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 꿈이 명확했기 때문에 굳이 뭐 인문계 가서 내가 공부를 그렇게 빠듯하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뭐 그렇게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꿈이 명확해서 일단 상업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뭐 꿈을 키우면서 그냥 좀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지 하고 갔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자격증을 일찍 취득하고 그 뒤에 손을 놔버리니까 꿈이 식더라고요. 그렇기도 하고 왜 놓으셨죠? 좀 알아보니까 페이가 적더라고요. 거기는 좀 열정 페이를 좀 강요하는 그런 직군이라서 좀 현실성으로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일 것 같지만 그렇게 돈은 많이 못 벌 것 같아서 점점 그러면서 좀 꿈이 식어졌던 것 같아요. 꿈이 식고 나니까 나는 가고 싶은 학교도 없고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내가 대학을 가는 게 맞나?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대학을 가지 말자.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솔직히 그게 돈 낭비니까. 어떻게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자격증을 딴다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. 근데 그렇게 했는데 뭔가 그것들을 좀 접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허했을 것 같아. 좀 그러지 않았나요? 그냥 쿨하게 그냥 내 길은 아니다. 바로 자연스럽게 페이에 바로 자본주의 시대에 이제 뭔가 그리고 뭐 내가 꼭 성공한다라는 보장도 없었고 자신감도 좀 그때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능력은 있었는데 이제 자신감이 좀 뭐 부족하죠. 중2 때 그렇게 다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꿈이 좀 식었고 그러면서 회사에 취업 의뢰가 들어왔어요. 회사에서 이제 학교 쪽으로 이제 회사 자체에서 학교 자체에서 1차 면접을 하거든요. 걸러요. 그래서 거기서 붙어서 회사 면접 보고 또 본사의 면접 보고 그래서 갑자기 붙었대요. 최종 면접까지 했대요. 그래서 그냥 지금 9년째로 다니고 있습니다. 그 네. 지금 다니신 회사가 첫 회사로 쭉. 네. 예한 씨는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 어땠는지 좀. 저는 일단 중학교 때는 딱히 저도 막 뭘 해야지 하는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일단 막 저도 막 예체능 쪽을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. 어릴 때 무용도 하고 막 음악 악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어릴 때 막연하게 그런 쪽으로 나는 나갈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딱히 뭐 내가 공부를 그렇게 막 열심히 잘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시기가 약간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 자리가 좀 확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확대가 되는 시기였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상황을 보고
이제 저희 부모님이 너도 그러면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보는 게 어떻겠냐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막 열심히 막 수능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알겠다 오케이 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죠. 제가 또 3년 반장을 또 하고 자리 욕심이 정교 부회장. 3년간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짜질구리하게 그렇게. 나 큼지막에 한 방. 그렇게 짜질구리하게. 3년간 열심히 쌓아왔어요 제 저 커리어를. 원터뷰는 12년 동안 반장을 했고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습니다. 원터뷰. 죄송합니다. 네,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네. 좀 3년 동안 반장을 하시면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저도 3학년 때 이제 회사에서 취업 의뢰가 들어와서 저도 똑같은 케이스로 이제 학교 면접도 보고 회사 면접도 보고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 들어와서 6년째 다니고 있네요. 아무래도 회사는 조직 생활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좀 약간의 경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뭐랄까 좀 구분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? 제가 고졸이라는 거에 대해서? 그쵸.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직군이 나눠져 있어요. 아예. 그래서 저희는 영업 지원이라는 직무가 돼 있고 그쪽은 이제 공채 분들이 이렇게 직급이 다르게 돼 있는데 대신 저희가 좀 오래 연차가 차고 이제 평가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직군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있기도 하고 또 저희는 직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직무에서 또 열심히 하고. 저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바라볼 때 대학을 바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능력이 학교와 별개잖아요 사실. 근데 그렇게 같이 보면은 뭔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서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러면은 대학 진학을 바로 안 하셨을 때 어떤 가질 수 있는 장단점? 대학을 바로 안 간 거에 대한 좀 뭐라 해야 되지? 단점은 친구들은 대학을 바로 간 친구들 있잖아요. 그러면 막 자기들끼리 대학 생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. 그럼 그거를 저는 막 공감하지도 못하고 조금 부러울 때가 많아요. 좀.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? 뭐 새학기에 뭐 MT 갔다 네, 그런 것도 있고 뭐 동아리 생활도 있고 아. 나 이번에 몇 학점이야 뭐 이런데 학점 계산을 처음에는 저는 가보질 못하니까 뭐 3학점, 2학점 이런데 그게 도대체 뭐지? 이런 단어 자체가 생소하니까. 그런 단어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막 과목 같은 것도 과목명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처음 들어보는 거고 그래서 애들이 뭐 취업한 애들도 있지만 대학 간 애들이랑 얘기했을 때 뭔가 좀 생소한 단어고 쟤들의 삶은 좀 어떨까 쟤들은 좀 진짜 대학생 20대 초반의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 딱 그 나이 때 발랄하고 막 사는 느낌인데 반면 저는 이제 바로 회사에 왔으니까 그 회사에 찌든 그런 20대 초반을 이렇게 금요일만 기다려지고 네, 막. 금요일만 기다려지고 뭐 회사에서 일하다가 또 울고 막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나도 그냥 쟤들처럼 좀 웃으면서 지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죠. 20대 초반에는. 되게 공감되는 게 사실은 저도 지금 들으면서 20대 때 대학교 다니면서 약간 내가 물어본 기억이 있나 약간 뭔가 슬픔에 대한 억울함이나 뭐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감정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험을 좀 못 봤다. 근데 그건 내가 공부를 안 한 거니까 뭔가 화를 낼 수도 없고. 근데 이제 일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뭔가 잘못으로 맞아요.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억울하고 이러니까 맞아요. 그런 건 진짜 좀 되게 생소한 감정이긴 하겠네요. 네. 예언 씨는 어떠셨어요? 단점은 약간 인간관계가 좀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막 대외 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막 많이 사귀고 하다 보면은 이제 20살이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됐으면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회사라는 공간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대학교 친구들은 막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막 놀러 다니고 뭐 봉사도 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매일 보는 게 회사의 그 나이 많은 분들 그리고 해봤자 회사 동기 몇 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그런 인간관계가 좀 한정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초반에 20대 초반에 한창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할 때인데 그런 거 없이 그런 그 공간에 한정돼 있다는 게 되게 어쩔 땐 좀
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, 장점은 일단 저희가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좀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시던 막 팀장님들이나 이런 대리님들이랑 다 되게 어리니까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. 그래서 처음 사회생활인데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다들 약간 어리니까 좀 이제 쭈쭈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 완전 힘들. 잘못 키웠어요. 그래서 지금 얘가 저한테 대들어요. 그때부터 잘못 조용히 해. 또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게 되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보다는 좀 뭐라 해야 좀 되지? 뭔가 부유하면서 플렉스 많이 하시는. 가끔 플렉스를 좀 하고 있죠. 아, 네. 네. 두 분 다 약간 공통적으로 꼽은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경제 활동을 내가 먼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어쨌든 내가 들어오는 수입이나 뭐 지출 쓰는 네.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명확한 어떤 그런 관념을 갖고 두 분이 원래 이제 좀 회계에 대한 업무를 하셨으니까 좀 그런 것들도 약간 좀 더 남들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. 과연 그럴까요?